하용관 차장, 김민수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오늘 좀 종목 이야기보다는 거시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긴 한데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빠르게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리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 종목도 외국인의 뭐 공매도다 뭐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르기 힘들었던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인데 오히려 지금 이 하락장에서 남들보다 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두 분에게 투자 의견으로 여쭤보도록 하죠. 네, 의견이 좀 나뉘어졌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X다. 셀트리온이고 뭐고 그냥 다 지금 보지 말자 이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셀트리온이 아직은 좀 미덥습니까? 지금은 네. 가장 무서운 게 덜 빠진 종목입니다. 네, 보니까 이제 다음 타자 누굴까라고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네. 이거를 지금 갖고 물론 지금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는 강하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할 게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시장 국면들 봐야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버팁니다. 버티는데 워낙 지난 1, 2년 동안에 소외됐고 거기다가 셀트리온은 또 자체적인 이슈 가지고 말이 많고 그런 상황 쪽에서 이제 좀 벗어난다는 관점 쪽에서 또 요즘에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헬스케어, 뭐 제약 바이오 쪽이 좀 강합니다. 그에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버틴다고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신이 없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선 덜 빠진 종목을 또 조심해야 된다. 반대로 사용관 차장님은 네. 저희 채팅방에 이런 말 하셨어요. 지난번에 사용관 차장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그 말이 맞았다. 근데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O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글쎄요. 일단은 1분기까지는 좀 수익성은 악화가 됐어요.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25.8%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단 키트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거 수익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비중이고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트룩시마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부분들에다가 지금 화이자 룩시엔스하고 점유율 격차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다라고 보고요. 하반기에 또 유럽 아바스틴 시밀러가 출시가 되면서 내년 7월에는 좀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어렵죠.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미국 출시 등 신제품 런칭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글쎄요. 셀트리온 지금 연간으로 한 영업이익이 거의 한 순이익단으로 봤을 때 5,500억 정도 나오는 업체예요. 이 업체가 이렇게까지 평가 절하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디 가나 동일하게 말씀드리는데 14만 원대에서는 셀트리온은 사야 된다. 거기에서 많이 무너지면 손절하면 되는 거고요. 아니라고 하면 셀트리온은 지금 접근하는 시기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나뉘어졌는데요.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심텍 보겠습니다. 오늘 좀 많이 밀려요. 근데 기판주들이 지난번에 그 해외 이슈가 나오면서 갑자기 뭐 일본발 그 역풍이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추세가 꺾인 겁니까? 일시적인 하락인 겁니까? 두 분의 의견은요? 여기선 또 OX가 반대로 갈려졌는데 네. 사용과 차장님 X입니다. 심텍. 기판 좋았잖아요. 네, 맞아요. 좋았어요. 네, 좋았죠. 의견이 네. 되게 좀 오늘 재밌게 갈리는 것 같아요.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의 침체가 심텍의 주가 부진으로 이어졌다라는 설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핸드폰들은 예전에는 2년마다 교체하는 게 핸드폰이라고 그랬어요. 그 보조금에 맞춰서 이제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시장 환경인 것 같아요. 폰 자체가 고사양,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늘어나는 건 화소수, 그리고 뭐 토프 카메라라던가 이런 쪽들, 카메라 렌즈, 화소수 이런 것들 제외하면은 아직까지 특별히 기기를 바꿔야 될 요인들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VR, AR, MR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스마트폰에서 그런 것들이 구현되는 날들이 결국에는 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교체 수요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심텍 쪽에 주로 패키지 기판 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기판들에서 차지하는 모바일 비중이 낮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뭐 플립칩 사이즈 패키지, 이건 모바일 비중이 20%에 불과하고 MCP라고 불리는 멀티핏 패키지, 이쪽도 지금 D램의 어떤 모바일 수요보다는 낸드 쪽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인 패키지도 웨어러블 쪽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런 쪽들에서 지금 로봇 출시하는데 웨어러블 기기 기반의 이런 쪽들로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수요가 더 증가하면 증가됐지 감소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환율도 굉장히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을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 같고요. 제품이 믹스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힘든 건 팩트이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하락을 멈추고 매수를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심택 그래서 X 의견 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이 그러시네요. 항상 좋다고 하고 리포트 나오면 그때가 고점인 것 같아라고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민수 대표님은 여전히 그래도 심택에서 오라는 의견이면 일시적 하락으로 보십니까? 그냥 시장 때문에? 라고 보십니까? 심택이 잘못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많이 올라온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작년에 100%, 네. 올해 40%.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유가 없고 일단 올랐다.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했다. 그런데 여기 있어도 돼? 그런 자리들 무참히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공매도죠. 공매도가 먼저 가동돼서 원래 대덕전자를 매도를 하고 싶지만 대덕전자는 공매도가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택 쪽으로 집중 매도하면서 나오는 현상들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앞서 차장님께서도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포인트를 맞추는 쪽은 FCBGA입니다. 지금 오늘도 삼성전기가 또 1,300억인가 또 투자를 해서 FCBGA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면은 지금 관련된 기판들 3사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좀 다양합니다. 통신 쪽이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쪽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목걸이 쪽에 투자를 열심히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 기반이 반영된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똑같이 본다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도 거의 비슷한 논리죠. 증설하고 앞으로 다가올 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쪽인데 2차 전지는 버티고 기판주는 이렇게 망가뜨립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쪽에서 공매도 정지가 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저점에선 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정말 저 웬만하면 중립을 지키려고 공매도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뭐 공매도니 파생이니 외국인들이 하는 거 다 막아버리고 싶은 자제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OX 들어봤고요. 두 분이 그러면 오늘 장 마감에 끝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이런 시장에서 종목을 소개해드리는 것도 너무나 죄송스러운지라 여러분들 한번 잘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셔도 되고요.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분이 바라보고 있는 종목 키워드 보도록 하죠. 큰 빛 그리고 마이너스 163도. 이거는 온도와 관련된 거예요? 뭐예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마이너스 163도인데요. 네. 이게 있을 수 지금 있어요? 있어요. 네, 화학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LNG 쪽이거든요. 이 LNG의 끓는 점이 무려 영하 163도라고 합니다. 네, 아셨어요? 믿을 수 없는 온도죠. 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네. 그 여기는 큰 빛이니까 네. 이 역시도 좀 알 것 같은데, 그쵸? 네. 두 글자의 종목일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종목은요. 태광과 한국카본인데, 태광, 큰 빛. 이 태광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의 차장님과 비슷한 맥락의 종목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같은 종목, 네. 네, 이번 주에는 비슷한 맥락.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추세에 맞춰져 있는 쪽이 조선 쪽인데 조선과 함께 이어지고 있는 또 조선도 지금 약간 에너지 섹터로 보려고 하는 경향들이 크죠. 왜냐하면 LNG에 대한 앞으로 우리 겨울 올 때 에너지원 어떻게? 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발주가 들어가는 LNG선 그리고 또 LNG선과 관련된 이제 조선 쪽에 들어가는 피팅 밸브 이쪽에 태광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그래도 태광이 잘 하는 거는 지금 시류에 맞다고 보여지는 게 조선 뭐 건설, 화학, 원자력 발전소, 엔지니어링 특히 이제 앞으로 산유국들도 증산을 해야겠다. 원유를 더 끌어올려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플랜트 다시 짓기 시작하겠죠. 거기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피팅 밸브 쪽은 기회윤들이 넓혀지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또 이 회사 특이한 거는 자회사 HITC가 어떤 2차 전지 장비 이쪽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쪽도 부각이 서서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턴어라운드하고 올해 확장세로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주당 순자산이 아직 16,800원 여전히 꾸준한 업력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요. 시총 3,400억 올해 나올 실적 계산하게 되면 그래도 봐야 될
피팅 밸브의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광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진짜 매수하시겠습니까? 죄송해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네. 지금 12,000원대 초반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이번에 반등 시도하던 거에 대한 어떤 매물 압박이 좀 나오는 자리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그 정도 쪽이면은 괜찮다라고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일단 지금 자리를 보게 되면 길게 봤었을 때 이제 막 저항대를 돌파해서 다음 저항대 한 15,0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월봉의 패턴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11,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광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끓는 점이라고 하셨는데 마이너스 163도였죠? 그러게 말이에요. 네, 한국화본 들어볼게요. 네. 한국화본 지금 뭐 주가 흐름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건 아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조선 쪽에서 LNG발 훈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조선 대형주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밑에 기자재 업체라던가 뭐 본행제 업체들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장과는 약간 동떨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화본 같은 경우에도 월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시장 맞아라고 좀 생각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거의 뭐 이제 사상 최고가는 아니고요.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해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거의 기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본행제의 끓는 점 163도 영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장료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조온 단열재를 쓸 수밖에 없는데요. 화물창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한국카본이라던가 동성화인텍 이런 업체들이 지금 과점 상태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탄소 섬유 쪽으로도 사업을 좀 하더라고요. 항공이나 골프, 스키 같은 어떤 제품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막 크게 유의미한 그런 매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LNG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카타르 쪽에 LNG 프로젝트 수주가 본격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뉴스 나왔던 거 보면은 2020년 코로나 일어나기 전의 성과로 카타르에서 요구한다라는 뉴스들이 떴었는데 지금 나가는 성과 보면은 최근에 신규로 조선가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수준은 아닌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내년에 일단은 사상 최대 매출 달성 기대감 좀 있어요. 이게 수주가 조선주 쪽에서 받아오더라도 약간의 그 텀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수주와 어떤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찍히는 데는 시간차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선반영하면서 이미 가고 있는 거고요. 일단 13,000원 월봉상 두터운 매물대였는데 이걸 수급으로 돌파를 시켰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꾸준하게 좀 사고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돌파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각사 조선 대형주들의 수주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가득가득 좀 채워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라고 하면 지금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을 올해 들어와서 70척 넘게 수주한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기존의 기록치를 갈아치우는 그런 상태가 또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밑에 본행제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LNG뿐만 아니라 향후에 카타르 쪽에 뭐 페르소나스, LNG선 수주, 그거 외에도 다수의 컨테이너 발주 의향을 계속적으로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지금 거의 52주 신고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눈여겨봐야 될 종목일 것 같습니다. 한국화본 가격 전략 빠르게요. 네, 일단은 13,000원대에 지지받는지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위쪽으로 월봉이 뚫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일단은 2만 원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국화본까지 봤고요. 마감 동시가 구간에서 너무나 심각하네요. 지금 계속 사이드카가 발동 안 될 정도만 움직이다가 동시가 구간에서 훅 밀리는데 코스닥 4.11%, 코스피는 2.65% 급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이 시장 안에서도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선물을 이용해서 뭐 쇼커버링 이런 걸 이용해서 돈을 벌어들인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